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안다 해도 설마 항고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에 명시된 즉시 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보면서 궁금TV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 악용되면 어느 정도 국가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특정인 한 사람이나 집단을 위해서 일개 판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법원과 검찰이 해왔던 그동안의 적용을 모두 위법으로 만들고 뚜렷한 법 규정이 아니라 단지 그럴 것이라며 뒤집을 수 있을 때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지켜봤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했고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 어떤 판사도 시분 단위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적 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구속기간 열흘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구속 취소를 선고한 판사가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의구심을 판결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먼저 해석을 구했어야 합니다. 특정 판사와 검찰이 담합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1심이 끝날 때까지는 윤석열 구속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시킬 수 없고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란 신분. 지금 당장의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상황은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지위가 벗겨지면 윤석열 신분은 일반인이 되고 이용할 효용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탄핵 인용으로 선고된다면 위증죄, 위증교사죄, 허위사실 유포죄, 직권남용죄, 국회와 야당 명예훼손죄 등등 그 밖에 수많은 죄목으로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겠지만 대선 전국과 맞물려 윤석열 구속을 두고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조기 구속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모두 분리하여 모두 고소고발을 하고 파면되는 즉시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고소고발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라는 듯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저항했다는 언론 보도는 가장 황당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여론 무마용, 물타기에 불과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저항했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 지휘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게 검찰이 주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검찰은 국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윤석열이 석방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혼란이 더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검찰이 몰랐을까요? 대한민국의 커다란 손해를 상쇄할 만큼 윤석열 석방이 주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헌법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협박하는 목소리만 커졌고 헌정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민주시민들의 자긍심은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상식은 도대체 어디를 간 겁니까? 철야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힘들게 잡아놓은 윤석열 먼저 앞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지켜낸 어떻게 만들어낸 그 구속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루 만에 봄이 왔는데 왜 아직 이 나라에는 봄이 안 오는지 화가 납니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검사들의 왕국을 만들고 이익을 나누면서 특정 정치 권력에 기생하면서 권력을 나눠먹는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특정 정파와 개인에게 충성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판사들 너무 저희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들의 그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이 끝이 아니라 꼭 검찰 개혁까지 사회에 뿌리자면 검찰은 지금 즉시 구속 취소 국가의 명운을 걸고 폐지를 상정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집단입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너무 많은 법의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하나에서 10가지 이런 미비점을 메모하고
입법을 통해 미비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솔직히 말해서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으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민주시민들까지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오든 관계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의 그림자에 불과해진 국민의힘 후보가 대권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해 보이는 모습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석방에 환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국힘이 극우를 지향하게 된 상황에서 윤석열의 당내 영향력은 파면이 된다 해서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림자에 완전히 휘감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당선 후에 사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고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의 내란을 변호하고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신봉자가 되어야 하며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국정 개입을 변호하고 명태균으로부터 당을 대변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고 국민의힘에서 한순간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석방까지 되고 보니 윤석열의 당내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한동훈은 아예 경선 후보군 자체에서 사라질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었고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안철수 중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눈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경원은 대선 주자로 불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을 향해 뭔가 열심히 노력했던 중이었습니다. 자천타천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관심 있는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에게 눈도장 찍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전망입니다. 윤석열의 관저나 자택을 찾아 매일 보고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지 매일 지시를 받고 윤석열에 지지한다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경쟁하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당장 내일부터 보여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석방에 지금 뿌듯한 마음일까요? 건강한 보수나 중도층이 바라던 일이라면 그렇겠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니 상황 파악이 빠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주도권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 전광훈에게 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 한마디에 당권을 위협받는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으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비해 도토리 키재기였는데 이제는 겨자씨 키재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윤석열 석방으로 탄식하는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에게 이미 평가가 끝났지만 자신들은 아직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입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목소리도 높이고 영향력도 키우고 자신들끼리 뭉쳐서 세력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석방으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과 검찰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그들에겐 그렇게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언론이 다뤄주지 않을 것이오. 이런 상황에서 총부리를 돌려 이재명을 비판하면 당연히 기레기들이 기사로 부풀려주겠지만 민주당원들과는 사실상 적이 되겠다는 선언이 되어버립니다. 대략 10명 남짓한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 조금 애잔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의미에서 윤석열 석방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석방에 따른 사회 혼란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결심이 더욱 구체화되었을 것입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윤석열 석방은 득이 없고 손실만 잔뜩 있는 모습이지만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만 손실보다는 이익이 많은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당의 바깥의 문제보다 중요한 순간에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몇 명이나 잘났네 하면서 울타리를 벗어나 있음에도 자신이 찾아간 곳이 울타리 밖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처럼 똘똘 뭉친 적이 없고 그들은 당원들에 의해서 당내 영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들 몇 명은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도 당원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팬덤이니 일극이니 헛소리하면서 당원들에게 민주당 문제에서
입 닥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등 뒤에 있는 아군 칼질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검찰과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이 그토록 분열시키려 했던 민주당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굳건해졌습니다. 지금처럼 굳건한 모습으로 지지하는 국민들과 힘차게 함께 가면 됩니다. 윤석열 석방은 동조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극우 파시즘 세력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시민이 반드시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소명입니다.